자, 오늘의 돈이 보이는 뉴스 MBN골드의 황대현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제 우리 주식시장의 특징부터 점검을 해보고 가겠습니다. 예, 일단 그 비둘기파 발언, 그 금리 속도 조절이 그 시장에 약간 훈풍을 가져왔다는 부분이었고, 다만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이 들어오면서 실적에 의한 주가의 그 재편이 그 국내 증시의 특징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어제 거래소 코스닥 다 1% 또 2% 정도의 상승이 있었고, 어제 내부적으로 약간 변화는 그 외국인의 이제 쌍끌이 매수는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가끔 과거보다는 2, 4분기보다는 변화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보고 있는데, 기간의 순매수가 어저께 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하나 특징주고, 다만 이제 연기금의 그 매수가 이렇게 강하게 들어오지 않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금리 속도 조정률이 나온다면 환율이 좀 움직여야 되는데, 어제도 이제 그 환율은 1339에서 붙박이 0.01%만 좀 하락한 것이 약간은 시장에서 완전한 어떤 그 추세를 만들지 못했다. 다만 기간의 수급 구조가 안정이 되고 있고요. 이제 3분기 실적에 의해 주가의 어떤 재편 흐름이 좀 나타났던 흔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 가장 특징적으로 움직였습니까? 일단 그 어제 그 반도체가 이제 TSMC 부분에 그 AI 그 증지 부분이 나오면서 상당히 동진세미 뭐 이런 부분에 그 주가들이 이제 올랐는데, 어제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좀 좋았고 대형주에 2차 전지 뭐 여전히 그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그 반등을 하고, 그 외에 이제 그 순환매성 낙폭권 증권주라든가 바이오, 뭐 건설 쪽에 매기가 좀 쏠리는 모습이었고, 다만 어제 이제 실적에서 충당금 부분이 좀 부각된 부분이 자동차 업종입니다. 최근 이제 바로 IRA의 그 뒤통수 맞고, 또 이제 실적 부분의 충당금 쪽에서도 상당히 성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는 그 자동차 업종이 상당히 좋지 않았던 부분이고, 은행 업종도 약간 좀 밀렸던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중소형 섹터를 볼 때는 역시 대형주는 조정을 받아도 반도체 부품 업종들이 그동안 낙폭에 따른 탄력을 줬습니다.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해장, 1인 체제 그 경영 또는 바로 그 TSMC 부분이 좀 부각이 되면서 탄력이 좀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2차 전지라든가 어제 이제 그 게임 또 재건 관련주가 조금 움직인 게 좀 눈에 좀 띈 하루였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동안 황대현 매니저께서 소개해 주셨던 종목들을 좀 리뷰해보고 갈게요. 예, 지난주 그 화요일 날 그 추천했던 부분이죠. 코인테크를 그 2차 전지 부분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필수 공정화 그 자동화 시스템이 가장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바로 이제 그 지난 그 18일 부분에 요 눌림목 부분에서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상당히 어저께 이제 탄력이 크게 좀 부각이 됐습니다. 목표가를 말씀드렸는데 거의 이제 뭐 목표가 27,400원까지 갔더라고요. 그 도달하는 이런 부분이. 다만 이제 윗꼬리가 나와서 요새 이제 종목들 보면 우리가 윗꼬리 영망치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 조정은 있겠지만 1차 목표가는 달성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렇다고 이제 여기서 뭐 이렇게 낙폭은 안 커질 겁니다. 갖고 계신 분들은. 왜냐하면 원체 이제 낙폭이 큰 상태에서 반등을 시도했던 부분이라 보고요. 두 번째 종목이 이제 그 자율자동차 부분에 그 3D 센싱 모듈 부분을 말씀드렸던 부분이 나무가였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 아직은 이제 주가는 그 행보 상태의 흐름을 보이면서 물량 소화 과정이 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현재 그 어떤 패턴 형식을 볼 때는 일단은 지난주 말씀드렸던 매매의 그 패턴 부분은 변화가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인테크 어제 10% 넘게 올랐다가 네. 윗꼬리 좀 길게 나는 그렇죠. 예. 그게 좀 아쉽네요. 네. 자, 그렇다면 오늘 돈이 보이는 뉴스로 이어가겠습니다. 어떤 소식이 가장 돈이 됩니까? 일단 요새 그 칸츄리 리스크 부분이 약간 그 머리에 많이 우리가 그 갇혀 있다고 이렇게 보는데, 폴란드 쪽에서 최근에 그 K 방산에 대한 어떤 훈풍이 좀 불고 있다고 보는데, 요번에는 이제 그 폴란드의 그 정부 정책이 약간 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플랜 A라는 부분을 갖고 그 정책을 해야 하는데 플랜 B로 돌아선다는 이런 뉴스인데, 플랜 A는 뭐냐면 바로 미국 쪽에 무기 도입이죠. 제블린이라든가 하이마스 뭐 이런 쪽에 이제 계속적으로 요청을 했고 그 도입을 했던 부분인데, 미국에서 약간 좀 주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 플랜 B로 가자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바로 K 방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부각된 게
천무의 그 다연장 로켓이 상당히 좀 부각이 되고 있다 보고요. 여기 이제 뭐 우리가 K방산하면 요새 우리가 가장 이제 공통 분모가 가성비입니다. 그래서 가성비가 좋다는 부분이고요. 또 천무가 이제 기존 무기 대비 이제 호환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구매 결정을 했던 부분이고 또 폴란드의 그 군용 차량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토파즈인데 거기에 탑재가 가능할 수 있는 호환성이 있다는 것이 좀 주목이 됐던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이제 폴란드는 물론 이제 방위 B는 필요하겠지만은 여기서 이제 미국의 플랜 A와 우리나라 플랜 B 쪽에 지금 이제 플랜 B 쪽으로 가게 되는데 만약 이것이 이제 그 현지 개발 또는 기술 도입 모든 것을 다 하면서 국내께 맞은 플랜 B 쪽에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폴란드로서 무기의 구입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겠고요. 특히 이제 동부 그 이쪽 유럽 쪽에서는요, 바로 동부 쪽에 그 소련 쪽에 그 다연장 로켓이 많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이제 이것이 이제 체인저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서 이제 확산 가능성에서 금융의 경제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K방산이 어떤 최근 전체적인 어떤 전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돋보이고 있다는 뉴스고요. 그 관련주들은 우리가 뭐 보게 된다면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이제 한국항공우주라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하나 시스템 이번에 그 천무와 좀 관계가 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LIG 넥슨이 그 천공 쪽이고요. 퍼스텍은 이제 유도 그 구동 장치라고 볼 수 있고요. 하나에어로스피드 이제 엔진 쪽이죠. 그래서 현대로테보면 다 아시죠. 뭐 K2 흑표 전차 부분이 매출이 이제 폴란드 쪽에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외에 이제 뭐 비추로테크라든가 휴니드 이런 종목군들이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K방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보니까 가장 최근에 나온 소식 가운데에서 폴란드가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싸고 질 좋은 K방산 계약을 수십조 원 했지만 이 계약한 다음에 돈을 제대로 낼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들이 나오는 게 이 국방비도 우리의 절반밖에 안 되고 그렇죠. 일단 계약은 했는데 돈 못 내면 그래서 이제 두 가지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하나는 폴란드도 방위비를 내년부터 증액한다는 이제 그런 그 정책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바로 그 유럽 쪽에서 그 어느 정도 무기를 지원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집트도 약간 그 늦게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그 폴란드에서 돈을 받을 수 있느냐 이런 얘기지만은 제가 볼 때는 뭐 단계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어떤 정책적 시스템을 좀 만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네. 자, 그렇다면 투자하기에 매력적인 종목은 어떤 걸 꼽고 오셨어요? 예, 저는 이제 약간 그 종합적인 종목으로 이제 근데 LIG 넥스원을 좀 가져왔습니다. 네, 일단 자, LIG 넥스원. 네네. 저희가 워낙 대표 종목이고 네. 또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셔서 황대현 매니저의 K방산 탑픽은 LIG 넥스원이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예. 반도체로 넘어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반도체 부분인데 바로 이제 TSMC를 그 주제로 이제 가져왔는데 그 뉴스에서 TSMC가 결국 미국의 견제 또는 미국에서 이런 규제 조치에 의해서 이제 중국에서 TSMC의 그 AI 반도체를 갖다가 생산을 중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나왔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그 TSMC도 연간 이제 카펙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자본적인 지출도 줄인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결국은 TSMC의 그 역량 부분이 과거보다는 좀 나아질 수 있고 상대적으로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부품 관련주들이 좀 이익을 그 반사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 반도체가 어저께 좀 움직였고 네페스라든가 원익QN식, SNSD 뭐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TSMC의 그 생산 중단 부분에 대한 반사 이익 기대감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자, 그래요. 어제 반도체 주식들이 한국 시장에서 좋았고 네. 또 삼성전자에서 지배구조 개편할 것이다. 그렇죠. 그런 기대감들도 확실히 온기가 퍼지는 데 기여를 한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서 투자할 만한 종목 이거다. 뭘 꼽으셨습니까? SNS텍을 좀 가져왔습니다. 일단은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미세화 공정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TSMC랑 경쟁하려면 근데 여기 이제 EUV 공정 장비의 블랭크 마스크를 이제 생산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지금 이제 다른 게 아니라 미국의 그 반도체 장비 기업에서 빅코 장비 도입을 추진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블랭크 마스크와 같이 연결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이제 블랭크 마스크에 대한 완전 국산화
부분이 이제 거의 다 왔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물론 이제 기업 관계자는 우리는 아직은 그 노코멘트다. 그래서 개발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마 이런 그 밸류 그의 체인의 흐름에서 어떤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EUV의 노광 공정은 미세화되면 될수록 더욱더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매매 전략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일단 그 SNS텍도 이제 그 삼각 그 플래그 형태의 이렇게 그 모습을 좀 만들고 있고요. 모아지고 있습니다. 위나 아래나 모아지면서 삼각형의 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거래가 되는데 안 빠지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일단 그 23,300원대. 접근을 좀 하시면 되고 목표가 1차적으로 한 25,000원대, 손절 라인 21,900원대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반도체 주식은 진짜 전 국민이 하나씩 가지고 계셔서 네.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공개 방송 있으세요? 내일 내일 하시고요. 네, 그러면 6시에 내일... 또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MBN골드의 황대현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